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천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훈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의하기 전에 한마디 좀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전화를 하실 때 제 유튜브를 보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지난주에 방문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자꾸 제가 분명히 사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변호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거 제가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참 그렇고 참 난감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변호사에 법률이 있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무장이 변호사라는 호칭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이거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저와 변호사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무장이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장, 팀장,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용어를 쓰는데, 개인적으로 사무장이라는 그 호칭에 좀 애착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무장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대습장속에 대해서 대습장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복장 먹으시면 아시겠지만, 토요일인데 일을 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대습장속이 되시는 분인데,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오늘 주제를 대습장속으로 잡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대습장속에 대한 소송을 가끔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하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계시죠. 여기에 일남 있고 일녀가 있고, 또 여기 이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일녀가 이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가 있죠. 그 밑에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데 일녀가 사망을 합니다. 사망. 2000년, 2010년 이렇게 사망을 하셨어요. 사망을 하시니까 이렇게 사망을 한 상태에서 2010년에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상태에서 이 아버님이 2022년에 사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순서로 보게 되면 여기가 1번이고 1번이고 여기가 2번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속인이 누가 되느냐면 어머니, 배우자죠. 그리고 당연히 자녀인 일남이 되고 생존 중인 이녀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일녀가 상속인이 돼서 상속을 받았어야 되는데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위와 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상속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는 거, 일녀가 생존 중인 것처럼 해서 일단은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가 3명이니까 9분의 3의 상속분을 갖고 여기가 9분의 2의 상속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9분의 2의 상속분을 갖는 일녀가 사망을 하다 보니까 이 9분의 2가 다시 요 사이에는 5분의 3, 5분의 2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위 같은 경우는 5구 45죠. 45분의 6. 외손자는 45분의 4. 이렇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간혹 가다가 오늘도 연락이 오셨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일남과 이녀가 이 자녀와 사위한테 도장을 보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사위까지 없다면 이 도장하고 신분증을 보내라. 주민등록증, 신분관계 있죠. 기본임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하면 우리가 등기를 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도장과
인감 도장과 인감을 준다는 얘기는 내 상속분을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것과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은 뭐 법정지분대로 구분해 주겠다라고 하지만 주고 나서 여기를 0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효력을 만든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등기를 치더라도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녹음을 할 수도 있고 막 하지만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도장은 절대로 주면 안 되고, 도장을 안 주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효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장을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지워서 복잡하니까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인려가 사망한 이후에 그리고 여기에 대습상속이 됩니다. 이게 대습. 대습상속이라고 그러고 요 인려를 피대습이라고 부릅니다. 피대습인이라고 부르고 요 사망하신 분, 이분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상속인, 피대습인, 대습인, 뭐 대습상속인도 좋고 대습인도 좋습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인려가 사망을 했는데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을 한다. 재혼을 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위, 그러니까 이 대습상속인의 중에서 이 배우자는 이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 상속인이었냐, 재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지위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물론 뭐 이런 경우는 여기가 이렇게 재혼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자녀가 9분의 1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9분의 1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실례인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너무 옆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가 사망을 하시게 되면 대습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못 기다리고 재혼을 해버리면 상속에서 날아가 버립니다.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분은 물론 이제 재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혼인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따지거든요. 뭐 누구와 동거를 했다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자녀가 없이 결혼을 했는데 자료가 없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아내가 사망한 경우에 이쪽 재산을 보고 재혼 여부를 이걸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하고 상담하신 분도 재산이 좀 있으니까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혼 안 하고 상속이 되겠죠 나중에.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인려의 사위와 자녀, 대습인이죠, 대습인. 대습인은 어떤 권리를 갖냐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분의 6, 45분의 4의 지분을 갖습니다. 이 지분이 뭐냐는 거죠. 어떤 권리를 갖느냐 하면 결국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많이 보면 이렇게 증여를 많이 합니다. 증여. 이렇게도 증여가 합니다.
우리는 사망했기 때문에 증여에서는 거의 배제를 시켜버립니다. 예. 물론 이제 일남이 보통 이렇게 있고 일남이 먼저 상감한 경우는 손자도 주는데 뭐 딸이 이렇게 먼저 사망한 경우는 거의 증여가 잘 안 갑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 대습인들은 똑같습니다. 일녀와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재산 분할 청구권, 분할 청구권. 왜 그러냐면 상속재산이 있는데 두 명이 많이 가져갔으니까 이미 그걸 감안해서 너네 둘은 빠지고 여기하고 남아야 된다. 이런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권이 있습니다. 어차피 일녀가 살아있더라도 이런 권리는 동일하게 갖습니다. 두 번째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갖습니다. 이 둘한테 증여함으로써 상속재산이 없어져버리면 영원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일녀가 생존해 있다면 9분의 1의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이 유류분이 그대로 쪼개지는 거죠. 이렇게요. 5분의 4, 5분의 3, 5분의 1이요. 그래서 이 절반이니까 45분의 2, 45분의 3의 유류분을 이 둘한테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대습상속은 쉽게 이해를 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를 한번 제가 이렇게 막 복잡하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이게 좀 치우쳤나요? 네.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상속인이 사망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면 이게 대습입니다. 이게 대습상속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피상속인이 사망을 합니다. 사망을 했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사망합니다. 이렇게 했죠? 이거는 일반 상속입니다. 그냥.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면 여기가 아버지가 상속이 됩니다. 이 아버지가. 아버지 여기 할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이 아들인 아버지가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등기를 치기 전에 먼저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여기서 그냥 손자한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상속이 한 번 일어난 거고 여기가 또 상속이 두 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대습이 아니고 그냥 두 가지의 상속이 연이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먼저 죽은 경우만 이렇게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이때만 대습입니다. 물론 이 대습은 직계비속과 형제만 대습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죽었는데 그러면 아들이 어머니에 대한 상속분을 받아서 대습을 하느냐? 이건 안 됩니다. 왜냐면 대습은 오직 이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만 해당합니다. 형제자매만 이 대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거 이런 건 직계비속 아까처럼 아들, 딸 이런 경우와 형제들 이런 경우만 해당합니다. 보통 형제 대습도 종종 일어납니다. 생각보다 요즘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망하실 때 그분들의 형제분들도 벌써 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서 대습이 일어납니다. 자녀의 사망은 아까처럼 자녀만 대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형제들도 대습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이제 그런 게 좀 종종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지금은 이 대습에
대습의 개념, 그렇죠? 예, 상속분, 그리고 권리, 예, 어떤 권리를 갖느냐, 예, 그리고 이 대습과 일반 상속의 차이. 예,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있다가 쉬었다가 이제 자꾸 이제 지루해지시니까 쉬었다가 요즘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속폭에 연결되는 게 있습니다. 상속폭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버지가 빚이 많아서 상속을 포기했는데, 할아버지가 사망했어요. 내가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 재산을? 왜냐면 이게 대습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담이 종종 들어오고, 실제로 그런 일로 소송을 저희가 또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대습인의 위치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이따가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